안녕하세요. 아이와 엄마가 함께 믿고 지하는 마일스톤 수학과의 이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연 답변 시간이에요. 저희가 사연을 저희 설명란에 적어드린 링크로 보내주시면 그럼 저희가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증이 드시는 부분을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답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 이전 영상 중에 4개월 미만 아기들의 수면에 대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걸 보시고 아기 수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보내주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3개월까지는 그래도 통잠 자고 잘 자던 아기였는데 4개월 이후부터 항상 비슷한 시간에 몇 번씩 계속 깨고 있어요. 낮잠도 잘 자지 않고 30분, 40분 자다가 일어납니다. 수면 교육한다고 올려도 봤는데 옹알이 잘 하던 아이가 옹알이도 안 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깨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초보 엄마다 보니 항상 밤에 아기가 조금만 뒤척여도 바로 달려가서 쪽쪽이를 물려주거나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스스로 잠들지 못하고 반응이 없으면 강성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수면 교육을 찾아보면 이미 이전에 해야 했을 수면 교육법만 알려주더라고요. 벌써 습관이 들어버린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오지 않아서 혹시 궁금증이 해결될까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5개월, 6개월 아기의 수면 교육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수면 습관이 이유 없이 잘 자던 아기가 갑자기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면이 틀어져서 한 2, 3주 지속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또 이유 모르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또 원래대로 잘 자는 아기들이 많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워낙 통잠 자던 아기라면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아이들은 이제 그런 수면 패턴이 굳어져서 뭐 두어 달 이상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밤에 자주 깨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연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자다 깨는 게 정말 꼭 문제일까요? 답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 것 같은데, 일단 뭐 4번씩 깨면 그건 이제 좀 문제죠. 그건 뭐 명확하게 수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개입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아주 어린 아기들 6개월 미만일 때는 2번까지는 정상적으로 깰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6개월 넘은 아이들, 조금 큰 아기들은 뭐 하루에 1번 정도 깨는 거는 일반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간밤에 우리도 푹 잔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쭉 깊은 잠에 들어있던 상태가 아니라 계속 얕은 잠, 깊은 잠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는데, 이 얕은 잠에서 완전히 각성하지 않고 도로 잠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푹 잤다라고 우리가 약간 깬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들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까지 잠에서 잠깐 깨는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잠이 드는 방법을 아직은 모릅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자다 깨서 울기도 하고, 또는 조금 큰 아기들은 이제 자기 손을 빤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잠에 드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래서 이제 통잠이 완성이 되죠. 당연히 아기가 깨더라도 울지 않고 도로 잠드니까 부모는 얘가 잘 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아기 통잠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볼까요? 아기들이 왜 스스로 잠들지 못할까요? 왜 스스로 잠들지 못하는 아기가 될까에 대해서 어머님도 나름 고민을 해보셨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기가 뒤척이고 심지어 잠깐 울더라도 그게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왜 어른들, 조금 큰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생각해 보시면 잠꼬대를 하면 말까지 하는데도 이 사람이 완전히 깬 게 아니거든요. 다음날 일어나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의식이 아직 수면 상태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경험담이긴 한데 아기가 잠깐 뒤척이고 뺑 하면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아기가 깰까 봐.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급히 내가 뭔가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성급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쪽쪽이가 되는 건데, 쪽쪽이를 물고 잔다고 다 문제는 아니에요. 쪽쪽이는 너무너무 잘 쓰면 유용한 툴이에요. 그래서 쪽쪽이 물고 잠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잠깐 깼을 때에는 뭐 손을 잠깐 빨고 잔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시 잠이 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쪽쪽이를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쪽쪽이를 한 번 깼을 때 물려줄 때까지 뭐 20분, 30분 이렇게 계속 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쪽쪽이에 너무 그 수면의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쪽쪽이뿐만 아니고 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잠이 들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는데, 쪽쪽이 안아주는 거, 그다음에 또 유모차 태우고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뭔가에 의존하게 되는 거, 이것이 사실 아이가 밤에 자다 깨는 후천적인 이유 중에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쪽쪽이나 뭐 안아주기 이런 것들이 수면의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아기가 자연스럽게 자다가 중간에 깬 경우에 다시 잠들기 위해서 그 똑같은 전제 조건을 또 발생하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모가 뭐 쪽쪽이를 물려주거나 안아서 재우는 아기는 이제 안아줘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나마 쪽쪽이는 양반이에요. 물려주면 다시 금방 자는데, 쪽쪽이는 또 아기가 크면 그러면 자기가 집어서 물고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도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안아주는 거, 유모차 태워주는 거, 이런 거는 부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정말 1시간마다 깨서 아기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다시 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무섭죠. 네,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유는 이런 수면 부족,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애착 형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기를 새벽 내내 깨서 다시 재우고 하면서 잠을 너무 많이 설치면, 이게 사람이 전날 잠이 부족하면 낮에 어떻게든 보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낮에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깨서 놀아야 될 시간에 부모가 잠이 들어버리게 되고, 또 그렇게 계속 잠을 낮에 보충하고 밤에 또 잠을 못 자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만성 수면 부족이 되면 이게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기가 신호를 보내도 제때 반응을 잘 못 해줄 수가 있고, 또는 아기가 조금 떼를 쓰는 거에 대해서 평소보다 이렇게 엄마 아빠도 그 분노의 역치가 낮아지면서 말도 아직 못 알아듣는 아기한테 막 화를 막 냈다가, 그러다가 또 본인 스스로한테 자책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산후 우울증 이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엄마한테만 오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아빠한테도 산후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수면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그러면 이미 수면 습관이 조금 잘못 들어서 힘든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면 때문에 고민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퍼버법입니다. 수면 습관이 이미 잘못 들어버린 아이들에게서 이 문헌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몇 안 되는 행동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요. 핵심은 아이가 의존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고, 이 의존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아이가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항을 조금 온건한 방법으로 시간을 두고 컨트롤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의존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몇 달을 지속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하면 수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한번 하기로 하셨으면 내가 딱 일주일은 눈 딱 감고 해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퍼버법이 뭔가 프로토콜이 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가정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도리 있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퍼버법은 그냥 아기가 울어도 조금 기다렸다가 달래주고 다시 나오고, 또 기다렸다가 달래주고 나오고, 이거를 아이가 잠들 때까지 반복한다 라는 굉장히 심플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건데요. 첫째 날은 3분 기다립니다. 워낙 퍼버법에는 오리지널은 5분 기다리라고 돼 있는데, 5분까지 기다리실 수 있을 부모님의 애초에 수면 습관이 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3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첫날부터. 그래서 첫날은 3분 딱 스탑워치 켜놓고 아기 재우고 나옵니다.
애기 이제 요람에 놓고 나오면 애기가 울겠죠? 울어도 3분 기다리는 거예요. 3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너무 오래 달래주지 마시고요. 그냥 잠깐 울음 좀 그치게 한다는 목적입니다. 30초에서 한 1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달래주고 또 조금 진정됐으면 다시 두고 나옵니다. 그럼 또 울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3분이 아니고 5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한번 30초에서 1분 넘지 않는 시간 짧게 달래주고 다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7분입니다. 아까 3, 5, 7 했죠? 그래서 7분 동안 기다렸다가 또 좀 안 되면 들어가서 달래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10분이에요. 10분 기다리고 들어가서 달래주고 그래서 첫날은 그냥 10분까지만 합니다. 더 늘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10분 기다렸다 들어가고 10분 기다렸다 들어가고 이거를 그냥 아이가 잠들 때까지 반복입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요. 다음 날에 잘 때에는 처음 시작이 3분이 아니고 이번에는 5분입니다. 처음부터 5분, 그 다음에 7분, 10분, 13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날은 13분까지 기다리는 거를 최종적으로 하고 잠들 때까지 반복. 세 번째 날은 첫 시작이 7분에서 7분, 10분, 13분, 15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15분까지 기다리는 거 끝. 하고 넷째 날은 이제 10분에서 좀 시작해가지고 한 18분, 20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 아기가 울어도 들어가는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방법인 건데요. 이때 둘째 날, 셋째 날에 정말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때 포기하시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버법 너무 힘들고 효과 없다. 아기만 힘들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엄마 마음이 제일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뻐벅뻐기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못 견디실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실 정도로 절박하시다면 딱 일주일, 내가 이 일주일은 어떻게 해서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방법이 모두 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병이 다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닌 것처럼 이 뻐벅법도 결국은 안 통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1, 2주, 진짜 길면 2주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방법이 분리수면을 해야지 좀 적합할 수가 있어요. 아기를 두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같은 방에서 주무신다고 하면 이게 같은 방 안에서 쟤는 옆에 있고 나는 내 침대에서 이러면서 우는 거 버티고 있는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같은 방을 쓴다고 하면 힘드실 수가 있는 방법인데 그래도 의지가 강하시다면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 보통은 6개월 이상에서 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의 수면 교육은 아이의 수면의 질이나 또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사실은 수면 습관이 잘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랬는데 이미 습관이 들어버렸고 이게 너무 심하다고 하면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어떤 개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전까지는 또 수면 패턴이 조금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기다려주는 개념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하면 6개월 이전부터도 좀 개입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일단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의 아기가 그래도 통잠을 잤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선천적으로 예민해서 정말 잘 깨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잠깐 잠이 깨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워낙 5, 6개월이 이런 문제가 갑자기 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앓이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뒤집기, 되짚기 이런 거를 좀 숙달하는 과정에서 밤에도 본인 스스로의 큰 움직임에 깨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수면 패턴이 어떤 이제 수면 사이클이 좀 안정화되는 과정이어서 더 잘 깨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원인이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원인이 그렇다고 쭉 가지는 않아서 한 2, 3주 정도 기다리면 그냥 자연히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사연에 적어주신 대로 아기가 약간 뒤척이거나 조금 뺑 무는 정도는 이게 잠꼬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 얕은 잠 단계에서 본인이 잠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엄마가 와서 쪽쪽이를 물려서 깨버릴 수가 있어요. 깨버리거나 또는 잠이 드는데 이제 족거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하게 울지 않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들여가셔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기가 어떻게 자는지는 안 적어주셨는데 아기가 혹시 자기 위해서 뭔가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 짚히는 행동이 있다면 이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포법법을 정 안 되는 경우에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수면 습관을 처음부터 잘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미 들어버린 수면 습관을 고치는 거는 몇 배로 힘이 들고 그때부터는 진짜 아기가 울어야지 뭔가 일이 끝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수면 습관을 좀 잘 들이려고 하면 많이 울지 않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교육을 꼭 아기가 우는 거고 가혹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기와 엄마가 잘 자는 게 행복하게 육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모쪼록 아기와 잠이 힘드신 부모님들을 위해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고요. 마일스톤 수학과의 이영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줘. 어릴